반갑습니다. 화면톡 김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최빈출 기출문제 2과목 직업심리학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데이비스와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적응 양식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적응 이론이고요. 적응 이론이고 방식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있죠. 적응 양식이 방식 차원이 있고 성격 차원이 있어요. 네,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방식 차원. 쉽게 생각해서 이제 성격 차원하고 방식 차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 차원은 처음에 이제 그 성향이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채용할 때 많이 보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응 방식 차원은 이 사람들이 입사하고 난 다음에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 행동 패턴들, 그러니까 일종의 처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은 어땠다? 네, 끈적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끈적 반응이에요. 끈적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첫 번째 끈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극성, 반응성, 융통성, 네 가지가 되겠죠. 끈적하게 반응했네. 끈적한 거 있잖아요. 끈적한 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유치하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끈적하게 한번 반응하면 암기됩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의존성이 아니죠. 의존성. 끈적 반응. 자, 끈기가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인내고, 한 문제 더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인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내가 제일 중요하다.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 문제 한번 또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자는 무엇인가? 답은 인내였다. 자, 그 다음에 22번 긴즈버그가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가 아닌 것은, 자,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단계, 긴즈버그. 자, 한국으로 이제 귀화한 외국인이죠. 외국인. 너 이름이 왜 버그야? 그래서 햄버거를 좋아해서 이름을 이렇게 줬대요. 그죠? 그래서 긴즈버그는 햄버거를 환자묘, 그죠? 환자묘. 왜 환자묘예요? 충청도로 이제 생활터전을 잡은 거죠. 이게 부산 가신 분들은 부산 사투리 쓰잖아요. 외국인들도. 근데 긴즈버그는 충청도로 가셨대요. 그래서 환자묘, 그죠? 뭘 그렇게 환자묘? 햄버거를 환자묘, 그죠? 환자면, 그죠? 환자면.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적응기가 아니죠? 그죠? 공부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재밌게. 신나게 그냥. 시청하시면 어떻게 된다? 합격은 그냥 따라온다. 23번. 자, 슈퍼의 직업 발달 단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슈퍼의 발달 단계죠? 슈퍼의 발달 단계. 성을 탐했더니 확 유세되었네. 확 유세되었네.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것도 써볼까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자, 그래서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몇 번인가요? 3번이죠? 3번. 비교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해놓으셔야지, 또 어때? 2차 때 요거 안 보고 쓰는 거잖아요. 환자면, 성을 탐했더니 확 유세됐네. 자, 그 다음에 24번. 갓프레드슨 또는 고트프레드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면, 저는 이제 문제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2000년 초반 문제부터 봤어요. 그래서 20년어치가 넘는 데이터베이스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래서 이게 딱 보다 보면 이게 느껴져요. 취재위원이 바뀌었구나. 취재위원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고트프레드슨이라고 했다가 취재위원이 바뀌면 가프레드슨. 자기는 이제 가프레드슨으로 안겠으니까. 크라이티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크리츠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크라이티스라고도 하죠. 그죠?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안 바뀌거든요. 습관들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딱 앱니다. 아, 출제 패턴이 어떻게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안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강의를 보시면은 절대 그 후회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도 간파를 하기 때문에 아, 패턴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네.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비해서 제 제자분들한테 어떤 걸 강조해야겠네. 이런 것까지 제가 다 하니까 괜히 전문가 아니죠. 따라오시면 됩니다. 믿으세요. 그냥 믿고 그냥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딱 팔짱 끼고 시청하면서 한번 피식 웃고 그러면 이제 붙으러 가는 겁니다. 아셨죠?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가프레드슨 진로 발달 이론에서 제시한 진로 포부 단계가 아닌 것은 자, 가프레드슨 얘는 포부 이론이죠. 포부 그죠? 그래서 얘는 힘성사내요. 사내를 좋아했네. 힘이 센 성사내를 좋아했네. 딱 이름이 어때? 그죠? 벌써 힘쓰게 된 거야. 가프레드슨, 건설 현장에 막 있을 만한 그 외국인 이름이잖아요. 그죠? 크라이티스. 우아잖아. 그러니까 명문가 자녀. 가프레드슨.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제 거 듣다가 피식하면서 한번 이렇게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합격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힘과 크기의 지향성, 그다음에 성 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이고 고유한 가치 지향성. 그래서 내적 자아 확립 단계,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서열 획득의 단계가 이거예요. 이걸 서열 획득의 단계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4번 사회적 가치 단계, 요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아니다. 안정성 단계는 없다. 자, 25번 갑니다. 25번. 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부 심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길게 자왕하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포인트만 탁탁 잡고 그래, 그렇지, 이렇게 체크해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25번 진로 발달을 직업 정체감 형성 과정으로 본 학자는, 자, 직업 정체감이라면 정체감 하면 나타나야 되는 학자는 누구죠? 타이드만이에요. 타이드만.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관련 문제 좀 더 풀어볼게요. 직업 정체감이잖아요. 얘 기본 소스가 뭘까? 소스. 섞어서 만드는, 섞어서. 여러분, 고추장 원래 재료가 뭐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고추? 호두? 고추예요, 호두예요? 고추. 고추하고 밀가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숙성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자아 개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자아 개념을 가지고 이걸 숙성시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쳐서, 자아 개념을 분화와 통합의 경험을 거쳐서 이 직업 정체감으로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장은 고추가 필요해요. 고추가. 직업 정체감은 자아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고요. 26번 갑니다. 26번. 자, 로의 욕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자녀에 대한 정서 집중형, 회피형, 수용형으로 구분한다. 맞네요.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 그죠? 나머지는 볼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2번. 청소년기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아니다. 아동기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예요. 그 다음에 3번.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부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일하고 접촉하는 서비스 직종을 선호한다? 아니다. 웃기지 마라. 싫어한다. 그 다음에
4번 직업군을 몇 가지로 분류한다? 8가지로 분류한다. 그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동기의 강도는 그 결과에 부여하는 가치와 특정한 행동이 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을 곱한 것과 같다는 설명을 한 이론은, 설명 자체가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잠깐 이거 보시면요. 동기하는 강도예요, 강도. 그러니까 의지죠, 의지. 내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의지가 생기느냐, 이 얘기예요. 그죠? 여기에서 결과하고요. 결과의 가치. 그러니까 가지는 가치. 거기다가, 이 가치가 나한테 올 것이라는 믿음. 이걸 같이 곱한 것이 의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직업상담사 따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냥 따는 걸로 끝나. 따서 그냥 뭐 주변에 한번 자랑하고, 축하 파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롱에다 넣어놓는 거야. 그 의지는 굉장히 약해져요. 공부하면서도 그러면서 의지가 점점 약해져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해서 내가 진짜 새로운 일을 구해. 내가 이걸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천직으로. 그런데 내가 이거 화멘토쌤 만났더니 붙을 것 같아. 느낌이 그냥 팍팍 와요. 팍팍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의지가 훨씬 더 강해지죠. 훨씬 더. 이걸 누가 얘기했다? 브룸의 기대이론이다. 기대이론. 그러니까 동기를 강조했는데, 동기라는 것들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 보상으로,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이 커야 되고, 그리고 그 큰 보상이 나한테 어때요?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강화이론이에요. 그래서 곱하기라고 한 거예요. 곱하기.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시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했어요. 이거 했는데, 뭐 직업상담사 이거 문제 했는데, 이거 심리학 100점 맞으면 제가 1,000원 드릴게요. 그러면 의지가 생겨요? 에게 1,000원. 의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1,000,000원 드릴게요. 그럼 의지 팍팍. 그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죠? 28번 봅니다.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진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크롬볼츠. 단골학자죠. 크롬볼츠. 자, 도구적 학습 경험이랑 행동의 결과의 관계를 학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내가 강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죠. 그 다음에 2번, 과제 접근 기술이란 개인이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동원하는 기술이라. 우리가 어떤 과제를 성취하려면, 예를 들면 학습이라고 해봅시다. 공부하면서 제가 계속 과제 접근 기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그죠? 까프레두스. 여러분 암기하기 쉽게끔 제가 과제 접근적으로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죠?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거나 학습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제 접근 기술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3번,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개인의 진로에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크롬볼츠가 주장하는 우연한 계획이에요. 우연한 계획.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생기는 그 우연한 계획 있잖아요. 어떤 때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인내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어때요? 그리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4번, 개인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유전적 재능이나 체력의 요소를 관가하지 않았다.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뭐였죠? 유한학과죠? 유한학과. 크롬볼츠는 유한학과 교수님이네. 실제 교수님이고요. 이 진로 발달계에서는 지금 거장입니다. 거장. 돌아가셨는데 거장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이론은 안 나와요. 아셨죠? 그건 다행입니다. 애도는 표하지만 저도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해서 너무 감명 깊었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엄청나게 존경하지만 새로운 이론 안 나온다. 자, 유전적 요인과 그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적 사건과 경험이죠. 그리고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요 네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이 그 환경적 사건이라든지 유전적 요인, 요 두 가지는 환경 요인이라고 해서 이거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키가 이제 더 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환경을 제가 바꿀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금융권에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막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기고 막 금융회사들이 막 부도가 나는 거야. 그럼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겠네요. 아빠, 10조만 시장에 좀 풀어줘. 말도 안 되죠. 환경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거는 컨트롤할 수 있다. 학습 경험과 과제 접근 기술은 컨트롤할 수 있다. 여러분이 약간 각성해서 과제 접근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환멘토를 믿고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은 100% 딴다. 그게 바로 과제 접근 기술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자, 그래요. 그래서 28번 풀어봤고요. 그래서 저는 직업상담사 이 강의를 개인적으로 좀 강의하면서도 힘들긴 해요. 근데 되게 좋아요. 왜 좋아하냐면 이거는 제가 가르치면서도 하고 또 이제 연구하면서도 이제 여러분들 가르치려면 교재 연구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인생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많이 주는 게 이 학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좀 살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격증도 따고 내 삶도 조금 더 성숙해지고 좋죠? 자, 제 강의 들으란 얘기예요. 제 강의. 좋죠? 이 얘기예요. 29번 갑니다. 다음은 로가 제안한 8가지 직업군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 네모 박스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중요한 거 중간에 공학기능, 기계무역, 공학기능, 그리고 정보통신 뭐예요? 기술직이죠. 이거 바보 아니면 다 맞추죠. 기술직이죠. 자, 30번. 이럴 때는 이제 출제위원이 점수 하나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진로발달 이론 중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핵심적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업문제 해결 능력은 지식과 마찬가지로 인지적인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왜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니까. 그죠? 2번 직업 발달은 지식 구조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내포한다. 자, 지식 구조, 성장, 기억, 변화, 그 다음 연산, 문제 해결, 인출. 이게 정보 처리 이론의 키워드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어떻게 돼요? 문제 풀기가 되게 쉽죠. 그죠? 2번. 직업 발달은 지식 구조에 더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4번. 직업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기술의 발전은 정보 처리 능력을 강화함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직업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은 인지적 과정을 내포하고 있고, 여기까지 맞네요. 그런데 정서적 과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서적인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감정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면서 정서적으로 나 직업상담사 하면 좀 따고 싶어. 그런 어떤 욕망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항상 여러분 답은 뭐냐면 극단적으로는 이건 되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은 눈여겨 보셔야 된다. 아셨죠? 그렇게 극단적인 이론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